제주도의 수출은 사실상 육지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지만 작년 이제 2025년도죠. 이게 2월 달인가? 제주 지역 수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라고 나옵니다. 전국이 이제 제주도가 서서히 수출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수출 1위는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라고 중국도 투자하고 해서 중국이 향후 여기를 공장을 직접 건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건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직접 반도체를, 근데 지금은 이제 외주를 주고 있지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때 이제 제주도 부분을 중국적으로 이렇게 제주도에 관심이 많은가 본데요. 네네. 뭐 일본하고 한국 양쪽에서 이렇게 그렇죠. 예, 견제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겠죠, 설마. 어쨌든 뭐 나쁘지는, 투자는 나쁜 건 아니니까요. 투자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서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을 채용을 해서 산업공단 만들거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 중국 가도 그쪽에서 한국 근로자들 100% 하는 것도 황당할 텐데요. 네네. 네. 지난달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됐고, 제주 지역 수출 증가세를 이끈 건 농림수산물이었다라고. 전년 대비해서 6.6% 증가한 696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농산물 수출이 345만 4천만, 전년 동월 비해서 5.6%, 채소류 수출이 전년 동월 비해 32.3% 증가했다. 제주 지역 수산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336만 4천 달러를 기록했다. 납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한 232만 7천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베트남들이 주요 시장이다. 미국에 이제 지금 밀감이 감귤이 수출이 되고, 선키스트 밀감을 간 선키스트가 얼마트라든지 이런데 납품이 되고, 이제 공장을 100명 규모의 공장이라는데 가공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근도 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방울토마토라든지 야채하고 과일 종류를, 방울토마토 몇 번이나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공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토마토 키워서 이렇게 토마토 케첩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시장, 거기에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토마토 케첩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도 괜찮고요. 제가 보기엔 괜찮거든요. 네. 가공을 해갖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지난 제주의 1위 수출 품목인데 지난 1월 740만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비해서 주로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는데 중국이 지분을 갖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6% 급증했다가 약간 이렇게 그거에 대비해서 좀 낮은 것으로 보이지 실제로는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약품 수출도 하는데 베트남, 중국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한 29만 6천 달러를 기록했다. 제주도 땅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조리대 개를 키운다든지 방학개님을 키운다든지 의약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물론 제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동물사회 정관이 안 되는데, 한약재를 키워서 한약재로 사용될 수 있는 약초를 키워서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도, 이 사업도 나쁘지 않다. 제주도 땅이 일단 넓기 때문에. 제주도 땅은 홍콩이 한 60% 되죠. 그래서 홍콩이 700 몇십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비닐을 깔거나 해서 거기다 흙을 덮어서 물을 채워서 하는 방법, 아니면 거기다 콘크리트 위에 꼭을 덮어서 이렇게 채우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건설해서 햇빛을 방송국 반사판처럼 원목골처럼 해갖고 비춰서 해를 증가시켜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제주도는 그렇게 춥지 않아요.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다. 모든 작품, 모든 작물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과일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과일과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한편에는 제주도 강규로 있는 농장이라도 감귤을 키울 수도 있고 방울토마토를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방울토마토는 되게 그렇게 잘 지 혼자 놔둬도 잘 자라요. 저도 밭에서 한번 키워봤는데 이렇게 이번에도 올해도 제가 이렇게 먹다가 심심해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날 텐데요. 지 혼자서 되게 잘 나요. 방울토마토 같은 일반 토마토 갖고 토마토 가공 케찹 만들어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생각. 제주에 식자재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럼 되게 싸게 공급을 할 텐데요. 피클을 만든다고 오이 피클 같은 거 제 방식이 뭐 무프킬이든 이런 것을 가공해서 할 수도 있고 비트 피클 그다음 당근 피클 만드시면 되겠어요. 비트 피클도 그렇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무피클 무피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도 뭐 월마트에도 기본 식자재 공급을 월마트에도 하거나 식자재 제주시에 물가가 높다는 점에서 제주시에 식당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식자재를 해당되는 것을 가공을 상품 그냥 송산물도 괜찮지만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안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본으로도 수출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계미 스크랩 같은 것도 하는데 무슨 그 동계미 스크랩? 이것이 어디서 나오죠? 금광이 여기에 동광이 있다는 건가? 의약품 수출은 베트남과 중국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8% 증가 29만 6천 달러. 동계미 스크랩은 중국으로 68만 달러 신고 수출상의 뭐 5위에 올랐다. 뭐 강원도 같은 데나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 전라남북도 좀 인구수가 저출산 고령화를 할 때 상당히 줄어드는 곳에 대규모 땅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그 동물농사에 들어가는 방앗깻잎이라든지 조리깨라든지 기초 이런 한약재를 생산을 해서 약초를 생산해서 지금으로 공급하는 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농가 방울토마토라든지 뭐 이렇게 기본 야채 같은 거 공급하는 이런 데서도 옆에다가 그냥 한약재도 같이 키워도 나쁘지 한약재도 잘 자라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 안 치고 하면 이게 농약 안 치고 하면 더 좋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일 잘 팔리는 품목 또 어성초 같은 거, 그다음에 삼백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그런 건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것을 대기업들에 들어가서 만들어도 상관없지 않지 않습니까? 땅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땅이 이제 저출산 고령하더라도 그걸 땅에다 키우면 될 텐데요. 대규모 그런 땅을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저출산 고령화에서 인구수가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인구수 대비해서 땅이 상대적으로 싸다면 그걸 가지고 가공 공장을 만들거나 농산물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약초를 만들거나 다양한 화해 영업도 괜찮죠. 근데 화해가 좀 인구수가 적다 보면 좀 내국인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수출 아니면 힘들 텐데 제주도도 화해 같은 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